봐봐요. 여러분 오늘 쪽지 시험 본 거 있죠? 쪽지 시험 본 거, 오늘 본 거 이것은 이런 보면 알겠지만 다 기출 지문이에요. 기출 지문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정도의 문제를 틀리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기출 문제에 관한 답을 가지고 헷갈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 보면 공부하는 건 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알겠죠? 그것은 누구한테 그것은 탓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요약지니까 100페이지잖아요. 이건 하루에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알겠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점수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요, 지금 여기 요약지 100페이지잖아요. 이것을 하루면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8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75점 이상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다 보면 3일 정도 걸린다, 3일. 그러면 이건 60점대 언저리예요. 60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3일 이상이 걸리면요, 그건 무조건 50점대 언저리예요. 알겠죠? 만약에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뭐 기분 좋으면 45점. 알겠죠? 그 다음에 안 좋으면 37.5 이렇죠. 이건 우리가 이것은 책을 보는 속도는 그 사람의 이해력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공부하는 양하고 직결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뭘 보라고 그랬죠? 중의사법이요. 중의사법 양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그 한 권을 하루에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루에 보면 여러분 중의사법 시험 보면 75점 나와요 무조건. 모든 책은 하루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속도들이 너무 느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데는 이제 그 오후에 특강 같은 것을 벌써 지금 이번 또 하거든요. 일요일날. 4번째 특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심한 거예요. 알겠죠? 책은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되고, 일단 책을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책을 놓고 요약집하고 강의 노트하고 보면서 이거를 하루 안에 볼 수 있는지. 처음에 안 될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딱 보는 거예요. 최대한. 정리해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최대한 볼 때까지 딱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바로 봤던 걸 다시. 그러면 7시간 걸려가지고 봤던 것이 아마 한 2시간이면 다 볼 거예요. 그 부분까지. 그것을 2-3번을 연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반복을 해야지. 사람들은 자꾸 민법 한번 쭉 공부 조금 하고 개론 조금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공부는 매번 한 것 같은데 진도는 전혀 안 나가고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공부는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 그날 할 건 복습해야죠. 복습을 4시간 강의했던 거 복습하면은, 잠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학원에 앉아서 잠깐 보라고 하는 이유가 집에 가야 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잠깐 앉아서 책을 보면은 금방 끝나요. 4시간 동안 볼 것을 강의실에서 앉으면 30분이면 끝난단 말이죠. 그걸 한 2-3번 봐주고 가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다시 책을 덮고 안 봐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오면은 그 시간에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4시간 봤던 걸 또 4시간 걸려요. 한두 번 봐줬으면 20-30분 끝나는 것을. 그러니까 공부도 한 번 봤다 해서 무조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4시간 동안의 강의를 듣잖아요. 이 강의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맘만 먹고 다시 책을 한번 보면 한 30분이면 다 볼 거예요. 보는 것을 한 번 더 보고 10분, 5분 이렇게 넘기면서, 그리고 형광펜 같은 것으로 책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눈에 띄게끔 해서 보면은 금방 본단 말이죠. 그런데 공부를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오른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걸 하루나 이틀 사이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특강으로 해서 듣는 건데, 여러분이 특강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지금 뭐 이러다 보면 이러는데, 처음부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 수가 많거나 뭐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한 4번 이상은 다 했죠. 4번 이상 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4번 이상을 다 듣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 차이가 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변명할 필요 없이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그것은 독자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민법 같은 건 10분 특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해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다 들어야 돼.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루에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돼. 이틀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점수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공부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책을 보는 과목을 집에 가서 일요일에 한번 봐. 내가 앉아서 딱 보면 그건 절대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3일 이상 걸리죠. 딱 보는 것이. 이틀 이상 걸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점수는 무조건 그것은 50점대 언저리예요. 그나마 그래도 33일 안에 볼 수 있으면 50점이라도 유지해요. 그런데 3일 안에도 못 보면 그건 무조건 그것은 기분 좋으면 47.5, 기분 나쁘면 37.5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은 익명성이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말, 10월 26일 날 되면 다 알게 돼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공부 점수 나온 것처럼 해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항상 뭐냐면 형식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어린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공부해. 어린아이들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줘. 근데 어른들은 안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뭔가 이렇게 멘토링이라고 뭔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어도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토요일 날 여기서 작년 합격했던 사람 중에서 친구들 두 명 친구들이 아주 고득점으로 공부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두 명이 한 사람은 주간이고 한 사람은 야간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 데려다가 한번 잠깐 한 10분씩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시기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정도 됐을 때 자기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책을 어느 정도로 봤는지 무슨 알겠죠? 이걸 했을 때 그때 나는 점수가 무슨 과목 얼마 나왔고 딱 보면 저 사람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네, 이게 딱 됐는데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있으니까, 알겠죠? 이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게 결국 이건 기출문제는 보면 다 맨 끝에 보면 다 기출문제 매트매트라고 다 쓰여 있지 않아요? 문제 보면 다 쓰여 있죠. 이게 기출 지문이란 말이죠. 지문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지문은 딱 봤을 때 뭐 한두 개는 틀릴 수 있다고 할지 수학 문제 중에서 이걸 뭐 틀린 거 있으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출 문제는 다 지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요, 이런 지금 보면 뒤에다가 다 근거를 다 써놨어. 근거를 보면 다 뒤에 문제 끝에 보란 말이죠. 문제 끝에 보면 조그맣게 안 써 있어요? 12에 13에 17에 18에 19에 이렇게 다 돼 있죠. 이게 100% 다 기출문제로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것을 5개 지문으로 묶어 놓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지발부터인데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한 과목씩, 일주일에 한 과목씩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일요일날 무조건 일요일날은 이것저것 다 보러 가지 말고 하루에 한 과목씩만 보는 버릇을 해가지고 되는지 그걸 해보란 말이죠. 안 되면 무조건 점수 안 나와요. 그걸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다른 방법을 해야 돼. 그 다른 방법은 특강밖에 없는데, 아무튼 특강이 한번 학교 선생님이 캔슬되고 난 다음에 말하기가 되게 미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그게 안 되면 다른 데 거라도 들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동영상 있잖아요. 전 괜찮아. 나는 학원에 오신 분들이 학교 가는 게 주된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데 동영상 듣는다고 해서 나쁘고, 나 이건 학원 가서 막 다른 데 동영상 듣고 그러면 아주 민감하게 응용하거든요.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당장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알았죠? 나는 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딱 하나의 목표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 서로 말하기가 불편해요. 알았죠? 나도 미안하고 여러분도 좀 뻘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강의를 듣는 것이에요.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 강의를 하루에 듣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듣는 강의들을 전체 다 듣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들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는 너무 많이 이렇게 안 해서 좀 문제긴 하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까지 흘러간 거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인데요, 뭐를 해야 돼요? 하루 안에 책을 봐야 된다. 무조건 하루 안에, 자세히 보든 어떻게 보든 하루 안에 무조건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휴가 기간이 있어요. 7월 달에요. 휴가 기간 동안 한번 민법을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한번 보는
강의를요 하나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 안에 무조건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하루 안에 딱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은 여기 이 2달 뒤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안에 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알겠죠? 그림이 그려지면 끝인 거예요, 공부는.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면 무조건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그림이 딱 그려지면 그건 60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건 40점 언저리예요. 알겠죠? 책은 무조건 3일 안에 다 봐야 된다, 한 권을. 모든 과목을. 3일이 딱 넘어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40점대다. 알겠죠? 그러면 모의사 딱 보면 이러면 점수 나오죠? 점수 나오면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렵든 쉽든 기본 점수를 맞아야 돼. 알겠죠? 그런데 하루 안에 책을 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점수도 문제도 75점대 언저리예요. 하루 안에 다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쉬우면 90점대죠. 내가 말한 것은 최저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3일 안에 보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6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2, 3일, 이틀 안에만 봐도 60점대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부 좀 점수 나오는 걸 딱 비교를 해보면 나는 왜 그 과목이 안 나올까? 그 과목을 공부를 딱 해봐. 안 나온 과목. 며칠 걸리는지. 3일이 넘게 걸릴 거예요. 이렇게 쭉 책을 유학제 보잖아요. 3일이 넘게 걸리니까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요. 내 말 믿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책은 어떻게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모의고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모의고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의고사는 40문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7월 달부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을 수요일 날 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민법을 한 번씩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면 또 보죠. 그럼 또 한 번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 되면 4번 보게 되죠. 토요일 한 번 보고 수요일 한 번 보니까. 그러면은 민법 전부 다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민법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개론이나 중개사법이나 다른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지금 2차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중개사법을 특강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중개사법이 점수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2차를 공법이 설령 점수가 안 나와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중요하니까 중개사법 하고요. 그 다음에 개론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개론. 알겠죠? 개선생님하고도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저기 문제집 40문제씩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5회분을 달라고 했거든요. 4회분은 너무 적고 5회분. 왜냐하면 3회 정도로 돌려야지 한 바퀴를 다 돌아요. 40문제 3회를 돌려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민법 2주 하면은 민법은 토요일하고 수요일하고 2주니까 4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보는 거죠. 그런데 개론은 저도 3회를 봐야 돼요. 3회 정도로 봐야지 전부 다 도니까. 그 다음에 2번 연속하면 그래서 5회 정도 해가지고 200문제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500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어느 문제를 봐도 60점은 다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한번 봤으니까. 그냥 나 믿으면 돼요. 그런데 2차는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해. 중개사법 8점 맞으면 무조건 2차는 합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제일 먼저 때려잡고, 나머지 거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나머지 과목은 좀 이따 해도 돼. 아니 좀 이따 특강을 들어도 돼. 근데 중개사법은 적어도 2번 정도 들어야 돼. 왜? 그놈의 자식은 일단 무조건 80점이 넘어야 돼. 왜? 양이 적으니까 특강 들으면 무조건 그건 넘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동체 합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동체 합격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공제호세법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시험이 공법 하나를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그걸 다 하려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그러니까 뭐 다른 것 같으면 2차 과목 다 전체 특강하거든요. 그건 다 쓸데없어요. 알죠? 특강은 무조건 중개사법을 2-3번 듣는다. 특강은.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공법이나 세법 같은 거, 공시나 세법 같은 거 중간에 한번 듣고, 그러면 돼요. 그것은 제가 강의를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믿으시면 돼요. 알죠? 그럼 민법은 학원에서 해. 그리고 개론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선생님한테 말을 못 해요. 그것은 강의를 드려야 돼. 그래서 개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를 띄엄띄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요,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하루 특강을 잡아서 일요일날 그냥 하루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어차피 다 해가지고 맞추는 거 아니니까 10문제 중에서 적어도 6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범위에서만 계속 따따따 해달라고 하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려운 부분 해놓으면 어차피 학생이 다 풀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못 풀었단 말하는 학생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흔히 나오는 문제 있죠.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문제만 좀 유형을 좀 달리해가지고 좀 많은 문제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달라고 하려고요. 무슨 작년에는 전부 다 했거든요. 전부 다 하니까 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유일하게 계산 문제는 국내에서는 탑이에요.
유일하게 계산 문제만 해가지고 특강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선생님은 우리 그 뭐죠 모범 선생님밖에 없어요. 알죠? 어딜 치나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까 필요 없어. 어려운 거 투자 막 어려운 데 있죠? 필요 없고 항상 나오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그것만 10문제 중에서 5에서 6문제만 풀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딸딸딸 해가지고 그것만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그냥 그것만 계속 보게끔.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해달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기론, 그 다음에 중기사법 이 세 과목만 특강을 일단 7월달 8월달 안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럼 민법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민법은 그 뭐죠? 법선생님하고 저하고 오후에 하면은 그냥 다 끝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모의고사는 전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범위를 보면서 9월달, 10월달 또 모의고사를 또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40문제씩 보는 것이 적어도 한 거의 20번은 봐요. 그 정도 봤는데 떨어지는 머리는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대신 개론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무슨 알겠죠? 그것은 해가지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366조 보세요. 자 우리가요 365조 일괄경매 청구권이요. 일괄경매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일괄경매 청구권 이렇게. 자 일괄경매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나요? 보면 순서를 봐. 순서 갑의 토지 위에 의리요 뭘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 이게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봐봐요. 건물이 없으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원래요. 토지에서 제한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하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 그럼 병이 이렇게 경락이 있죠. 병이. 그러면요 토지만 경락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사람도 경락받은 사람도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건물에만 저당을 잡으면요 건물만 경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저당 잡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우리 저당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저당 잡고 난 다음에 이 갑이 누구죠? 이 사람은 저당권자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 누구라고 한다고? 저당권 설정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이 언제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뭐죠? 1번 토지에 건물이 없었죠. 2번 저당을 잡았죠. 3번 건물을 건축했죠. 순서가 딱.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동일해도 저당은 토지만 잡았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를 해야 돼. 근데 토지만 경매한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건물 있죠. 이 건물은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토지에 건물이 없을 때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는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한번 봐봐요. 여기 이게 저당을 잡았죠. 저당을 잡았으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이 사람이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이 없어지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괄해서 한꺼번에 경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괄해서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이렇게요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요 여기 병이 있고 병이 이렇게 경락을 받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뭐래요? 동일하게 되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각대금이 나오고요.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면 여기로부터 돈을 받고요. 여기는 우선 면제를 못 받고요. 대지만 받을 수 있어요. 대지만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건물은 안 돼요. 그러면 일괄경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해야 돼요. 경매를 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요. 일괄경매가 경매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일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권리이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의무가 아니다. 여기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일괄경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잉경매가 아니에요. 과잉경매는 토지만 경매해도 돈을 받는데 왜 건물까지 경매하니 이 말이거든요. 과잉경매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것을 일괄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요 일괄경매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란다? 동일하다 그러죠.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이렇게요 토지 공물이 동일한데 이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요 A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지상권자가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러면 일괄 경매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이 건물이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매수했어, 매수. 나중에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돼요. 갑이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요, 건물을 A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일괄 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이 일괄 경매다. 그래서 그러면요, 일괄 경매를 한번 볼까요? 자요, 1번. 중요한 말이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다음에 설정자가 건물의 축자다. 그러니까요,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토지와 함께 동남이 그걸 일괄이라고 하죠. 일괄. 건물도 경매를 청구한다. 그런데 저당권은 어디만 잡았다? 저당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건물에는 저당을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죠. 그러니까 건물에 경매대금 줄고, 건물에 경매대가 줄었어요.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건물 경매대금에서는 돈 못 받아. 요건이요. 요건에 2번 봐봐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고 그 후에 신축이 돼야 돼. 자, 3번은요.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줄고,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이퀄 지상권자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죠. 누가요? 지상권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죠. 축조.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나중에 취득한다. 취득했단 말이 뭐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맨 끝에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무가 없죠? 뭐다? 권리죠? 과잉 경매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에서는 안 돼. 자, 오른쪽이요. 366조죠. 봐봐요. 이제 이거는 일괄 경매고, 자,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자, 지금부터 366조 법정지상권이 되어 있죠. 맨 위에. 지금부터 그 위에다 쓰는 거 하나씩. 자, 이게 지상권 동그라미에 거기다가. 지상권은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해. 을이 누구다? 지상권자. 이렇게.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렇게. 임차권. 그래서요, 갑이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지상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해가지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정.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정이라는 것은 취득을 할 때는 뭘 하잖아요?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뭘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 처분할 때는 등기, 취득할 때만 등기 안 해. 취득할 때만. 법정은 취득할 때만 등기 안 해. 알겠죠? 그 다음에 366이 뭐예요? 366, 이것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럼요, 작년 우리 시험이 나왔어. 뭐라 나왔다?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 있다,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물권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걸 먼저 이걸 분석을 해놓은 거죠, 지금. 자, 그럼 봐. 여기요, 이렇게요.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하는데, 우리가 토지에다가 을이요, 저당을 잡아. 저당권, 이렇게요. 자, 그럼 뭐예요? 차이를 이제 보는 거죠, 차이를. 그럼 여기하고 차이를 보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일반인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여기는요, 토지에만 아니야. 내가 비교하기 위해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는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건물에다 저당 잡을 수도 있고 토지에다 잡을 수 있죠. 둘 다 잡을 수도 있고. 내 말 지금 알겠죠? 그런데 토지에다 저당 잡아봐. 그럼 어때요? 저당 잡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저당 그 다음에 나타나서 저당을 잡았죠. 이해되셨나요? 저기는 봐봐요.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죠. 여기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라고? 동일해. 이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법정지상권은 경매학원에서 가서 들으려면 한 30만 원 정도로 돼요. 경매학원은 딱 두 가지만 그렇죠. 저당권하고 아니면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알겠죠? 근데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평생 이해가 안 돼.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저당권이죠? 토지의 저당자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저당권자 돈 안 받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하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것을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임의경매. 그래서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만 저당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가 경락인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러면요. 차이가 또 봐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맨 끝에 봐봐. 일괄경매는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토지만 경매하면은 건물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경락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지금 있죠. 있으니까 저 건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철거해야죠. 철거. 안 그래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요. 토지에다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는 걸 알면서 저당 잡았죠. 그러니까 토지가 경매가 되면은 경락 받은 사람도 건물이 있는 걸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을 인정해 이렇게. 건물을 갑이 건물을 인정해. 그러면 자기 땅에 건물이 있어? 남의 땅에 건물이 있어? 남의 땅에 건물이 있어. 남의 땅에 건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지금 물권법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 그래서 갑한테요. 근데 이 지상권은요, 원래는 합의로 해야 되는데, 갑이 병한테 지상권 해달라고 하면 병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뭐냐?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매가 돼가지고 달라져. 알겠죠? 토지가 경매가 될 수 있고 건물이 경매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질 필요 없죠?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것,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취득할 때 등기 안 한다. 취득할 때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등기가 없어도 갑은 지상권자가 돼.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지자, 윗상자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그걸 지상권이라고 그래. 그걸 법에 의해서 인정해버려. 경매가 되자마자. 경락대금을 안 납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지금부터 맞춰주면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자, 305조 법정지상권이 있어. 그럼 여기 봐봐. 말이 되게 간단하죠. 지상권이란 말은 뭐다? 남의 땅 위에다 건물을 짓는다. 법정은 뭐다?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고 처분할 때만 등기한다. 똑같죠? 차이가 뭐밖에 없어? 305조만 있네. 305조는 뭐다?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법정지상권 내려면 일단은요,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주가 동일하대 1번. 그 다음에 2번요. 2번은 우리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뭐다? 2번이죠. 2번 전세권. 건물에만 전세,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3번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요. 3번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냐 따질 필요 없죠 우리가. 아무튼 무슨 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갑이 있고 여기 우리 있죠. 우리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럼 봐봐요. 맨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졌죠. 여기 봐봐요. 맨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졌죠. 달라지면 뭐다? 법정 지상권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누구한테? 갑한테 인정된다? 을한테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누구한테 인정되냐고. 왜 갑에게? 우리가 지상권은 뭐가 지상권이야?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지상권이라고. 우리가 지상권 할 때 소유권 소유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동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를 닮아서 뭐라고 얘기해?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로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주인 좋아요. 알겠죠? 구수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그래서 갑이 취득하고 을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딱 하나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전 지상권자는 갑이다. 이렇게. 305조.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어. 관습법상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요. 또 나왔네 이게. 뭐 나왔다? 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법정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취득할 땐 등기 안 한다.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다? 이것만 차이가 있네. 이것만. 그렇잖아요. 그럼 관습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366이라는 것은 똑같았는데 저당을 잡았다. 305조는 똑같았는데 전세권이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았는데 이 말이죠. 뭐가 똑같아?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죠? 똑같아. 1번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건물만 을한테 2번으로 건물만 2번으로 뭐가 됐다? 전세권하고 저당권 빼고 나머지 뭐가 있어? 매매, 그 다음에 뭐다? 교환 또는 증여,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우리 아까 했죠? 공유물 분할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불화처분이라든가 여기는 무슨 경매다? 강제경매. 저기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여기는 무슨 경매? 강제경매로. 이런 이유로 달라져. 그럼 봐봐, 똑같아도 봐봐. 처음에는 똑같다가 나중에 달라져. 그럼 뭐? 법정지상권. 누구한테 인정된다?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돼? 건물 소유자 누구다? 을이다. 을에게 지상권. 지상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다. 이런 말이죠. 이걸 우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 이 세 가지를 아느냐 모르냐. 그럼 지금부터 봐. 일단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하다가, 두 번째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져. 그럼 무조건 법정지상권이요. 그 짓이 저당 잡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66.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달라진다. 305조. 두 놈 빼고 나머지로 달라진다. 관습상.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근데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다? 환지는 뭐죠? 땅을 바꾸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땅을. 이번에 지금 여기요, 지금 왕숙지구가 상기 신도시 생겼죠? 어떤 사람들은 나 보상금 필요 없이 다른 토지로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팔고 나서 다시 사와. 내가 팔고 다시 사와. 뭐가 한다? 환매.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봐봐요. 내가 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을이요, 자기 재산이 땅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빚 갚기 싫으니까요, 자기 친구하고 헐값에 판 것처럼 거짓말로 하든지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돈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민사 판결이 나온 것 중에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서 약 한 20개 정도가 채권자 취소 소송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심이가 있다 없다. 알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남 욕은 제일 먼저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걸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 시작.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걸 이제 얘기하고요. 그럼 봐봐.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지상권이 있든지 또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을이죠? 을이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을이요, 땅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굳이 지상권이 있으면 남의 땅 위에다 건물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월세 계약을 또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다시,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남의 땅에도 건물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의 땅에도 건물을 가지려면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물권으로, 채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상권이라는 게 뭐죠? 지상권은 뭐야?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뭘 한다? 건물을 뭘 한다? 소유하는 거죠. 소유. 남의 토지 위에. 됐죠? 여기서 문제. 여기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지 법정지상권이야, 없어야지 법정지상권이야?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없어야 돼? 왜냐면 우리요, 언제 우리 한번 단합대 한번 하자고요. 알겠죠? 이 상태로 가서는 우리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요, 한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등산 한번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오자고요. 창피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자,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철거를 해버리면 소유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철거하면 소유가 안 하니까. 철거하는 합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철간단 합의가 없어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합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붙지 않고 안 돼.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하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건물 철거할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법정 지상권이 없죠. 건물 철거한다잖아요. 지상권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건데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봐봐요, 저런 건 딱 나와 있죠. 저당권은 저당권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 여기는요, 건물에 전세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 딱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 동일이냐?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 교환으로 변동될 당시 소유자가 바뀌어. 언제 바뀌어? 등기할 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처분 당시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처분 당시. 이것을 처분 당시. 그런데 이 처분 당시가 경매, 강제 경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강제 경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제보통인데 한번 여러분,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하고 어떻게 구별하죠?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 여러분, 이렇게 모르면 고갑 선생님하고 강의 들었으면 죽었어. 알겠죠? 고갑 선생님 그것도 모르냐고 인상도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나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자,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하고 어떤 차이 있죠? 고갑 선생님,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니까. 알겠죠? 찍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니까 그 말이 한 열 몇 번 나와, 한 강의 때. 알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전세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이미 어떻다는 경우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으로, 유치권으로, 질권으로, 저당권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그런데 임대차는 월세 타는 사람 경매할 수 있어? 없어? 돈 안 준다고? 못해요. 경매권이 없어. 임대차는 그냥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돈 안 준다고 차용증 가지고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채권은 뭐예요? 돈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묻어버리잖아요. 왜? 돈 못 받으니까, 열받으니까. 민사채권은. 근데 저당이 있으면 열은 받지만 묻을 필요까지는 없죠. 왜요? 경매하면 되니까. 약간 열을 받죠. 경매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냥 경매권이 없는 경우는요, 열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임대차죠. 임대차를 말한다. 임대차 보증금 있죠? 이 보증금은, 이런, 내가 말하는 보증금만 뿐만 아니고 모든 거 똑같아. 돈 빌려준 거, 월급 못 받은 거, 뭐 하는 거, 돈에 관한 모든 거, 돈.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돈에 관한 보험금 안 주면 모든 거 다. 돈에 관한 것은 일단 뭐란다? 청구 소송을 해. 반환 청구 소송, 지급 청구 소송을 해. 소송을 하면 뭐가 나와요? 판결문이 나와. 판결문.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토지나 건물을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해. 이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 강제로 판결을 받아서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그걸 강제 경매라고 그래. 임의 경매는요, 이미 전세권자는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전세권으로 경매를 하죠. 알겠죠? 전세권 실행 경매, 다른 말로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 빌려준 것은 돈 못 받았다 해서 당연히 경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통 판결문이 나와야지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있는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편지를 보내죠. 나 너 돈 안 주니까 소송할 거야. 소장 짝 제출하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뺏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 팔고 도망가도 너 그래도 아무 필요 없다고 일단 뭐를 해야 돼? 우리가 찜은 해놔야 되겠죠.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한다? 먼저 여기서 판결이 나오면 압류죠. 압류를 위해서 나중에 미리서 예비적으로 압류하기 위해서 미리서 찜을 침발로 넣죠. 그걸 뭘 한다? 가압류라고 하죠. 가압류를 하면서 소송을 하죠.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압류를 하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가압류.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강경매를 할 때는 어디가 있어? 여기 강경매 할 때는 뭐라고?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강경매 하죠. 그럴 때는 가압류할 때 동의를 해야 돼. 그런데 가압류를 하겠다니 아무것도 없으면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판결문만 받아놨어. 그랬는데 나중에 집을 사. 그러면 그때 뭐라면 돼? 판결문 있으니까 바로 뭐를 해? 바로 압류하죠. 알겠죠?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는 가압류했어. 가압류하면서 압류를 했어. 압류를 딱 해서 경매를 했더니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더 먼저 있어. 1번으로. 그리고 저당권이 있는데 내가 가압류했어. 그러면 어떡한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동의를 해야 돼. 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할 때 동의를 해야 돼. 그냥 압류할 때는 압류할 때 동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강제경매의 경우는요.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있고 압류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의를. 저당권 없고 가압류 압류다. 가압류할 때. 저당권도 가압류도 그냥 압류다. 압류할 때 동의하면 돼. 뭐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국가하고 시는 많이 낫다 이 말이죠. 이걸 관습법상이라고 하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봐봐. 이 세 가지만 지금요 아직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몇 가지는 안 했어. 몇 가지 안 했는데 그건 관계없이 이 세 가지 첫 번째 봐. 뭐 첫 번째마다 저당권이 있기 전에 동일하다. 그러고 나서 경매가 돼서 달라진다. 366. 여기는요 건물의 전세 잡기 전에 동일하다. 그러고 나서 달라진다. 뭐 305조. 여기는요 2개 빼고 나머지 이유로 무조건 달라진다. 뭐 관습상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가 없어진다? 저당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강제 경매할 때는 언제가 동일하다? 먼저 저당권 있으면 저당권,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압류가 있으면 압류다.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 환지, 환매. 어렵죠. 환지, 환매. 알겠죠? 채권자, 취소.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이것 가지고 이제 거의 대본의 95%를 설명을 해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봐. 어디로 보자? 366조죠? 자, 366조 여기 봐. 자, 의 59,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데, 조그맣게 써졌죠?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저당물의 경매, 그걸 뭐다 봐봐. 저당물의 경매는 무슨 경매를 한다? 임의 경매로 달라지죠? 누구한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게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366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여기 봐봐. 저당권은 물권으로서 강행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배제한단 말은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그럼 2번은 뭐라고 했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봐. 아무것도 아니죠. 저당 잡기 전에 동일해야 돼. 됐죠 지금? 그럼 지금부터 봐. 뭐라고 나왔어? 갑의 토지에 누가? 의리 건물 소유. 봐봐, 이 말이잖아요. 거기다 한번 그러면 한번 그려봐. 갑의 토지 위에 의리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동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법정 사건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0.5초. 알겠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요 1번 저당권 있을 때 건물이 없었어. 이게 1번이야. 그러고 나서 2번으로 건물을 지었어, 갑이. 2번으로. 그럼 토지와 건물이 똑같죠? 그 다음에 3번으로 여기 병이 또 저당을 또 잡았어. 그러니까요, 1번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아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1번 저당권 다음에 건물 짓고 또 2번 저당권이 또 있죠? 3번으로. 그런데 여기서요,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 경매를 청구하면은 3번이 있기 전에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아니, 3번이 있기 전에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정 사건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왜 안 된다? 우리 보면, 우리는 무조건 1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권이니까. 무조건 1번. 누가 경매를 청구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몇 번이 기준이다? 1번이 기준. 그러니까 1번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법정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3번은 뭐예요? 이것은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이다. 이 말의 뜻이 뭐야? 그까지 줄 그어봐. 이 말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한국말인데? 여러분, 이거 말 모르면 강화문 앞에 한번 갔다 오라니까. 세종대왕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여기 봐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되다. 이 말은 이퀄. 신축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이. 신축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신축하기 전에 이미 지났고 있어. 다른 말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일괄 경매는 될 수 있어도 뭐는 안 돼? 법정 지상권은 안 된다니까. 뭐는 될 수 있어도 일괄 경매는 될 수 있어도. 자, 4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축 중이었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축 중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는 겨 없었다는 겨? 없었다는 거죠. 아니 건축 중이었다는 거죠. 그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봐봐, 무조건 건물이 짓고 있든 말든 건물만 있으면 돼.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짓고 있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 중이니까. 그런데 뭐 하면 되냐? 기초공사만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건물의 구조,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백이 만들어질 정도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 그러면 법정사건이 만다 인정된다. 미음 봐봐.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 아까 봐봐. 봐봐, 여기 봐봐. 이런 여기 봐봐. 너무너무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게 건축 중이다 말은 무슨 말이죠? 준공허가 지금 있어 없어? 있어? 무허가죠. 무허가는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무허가 등기가 미등기죠?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제의 상권은 뭐예요? 아무튼 토지나 건물에 저당 잡기 전에 아무튼 건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놈의 건물은 어떤 건물이다? 건물의 모양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가 다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 편이요. 그 다음 편 이러면 여기 놔두고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 4번 봐봐. 4번 저 이미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돼 있죠? 4번 봐. 3번은 좀 이따 할 거야. 나도. 자, 공통적인 것만 봐. 여기야. 지금 3번 여기인데 지금 여기 비워놨잖아요. 여기를 먼저 보라고.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경매로 달라져야 된다. 처음에는 똑같다가 달라져야 돼. 그러면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게 뭐다?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건물을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면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해. 건물 소유자가 똑같아. 임의 경매를 말하죠. 여기서 경매는 강제 경매는 뭐다? 강경매는 뭐다? 관습상이죠. 강경매는 관습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놔두고 이제 다른 데 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지금부터 6번 기타 판례 정리를 봐. 기타 판례 정리 6번 봐봐. 여러분요, 명의시탁 거기에요. 줄거 명의시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지어 소유 거기까지 줄거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된 토지 가로로 묶어. 명의신탁된 토지 가로로 묶어. 써. 거기다가 언제나 신탁자 소유.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 여기 보라고요. 우리가 명의시탁이란 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이란 말이죠. 신탁은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죠. 신탁자죠. 수탁자는 뭐죠? 원래 이게 갑의 땅인데 등기만 을 앞으로 돼 있죠. 명의를 막 보관하는 사람이죠. 수탁이라고 해요. 명의 수탁자라고 해요. 수탁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 신탁자.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는요, 원래 이게 갑일 건데 등기만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당연히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중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을이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을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을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갑의 땅이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이다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탁자는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 됐죠? 암계. 그럼 봐봐. 그다 써. 제목에다 써. 1번에다가 명의 수탁자 X라고 써. 그냥 1번 제목에다가 명의 수탁자 X라고 쓰라고.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자, 이제 봐. 토지 위에요, 건물 있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1번. 동일해. 1번. 그런데 토지하고요, 건물에다가요, 여기 공동 저당이라고 그래요. 을이 공동으로 저당을 잡아. 2번 공동으로 저당 잡아. 아까 우리 토지만 잡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을 철거해. 건물 철거하면 뭐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없죠. 저당권밖에 없죠. 토지 저당권,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어. 신축 네 번째 신축. 여기 봐봐. 저당 잡기 전에 토지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에 동일해. 저당 잡고 나서 건물을 철거했어. 그럼 뭐밖에 없어? 토지밖에 없죠. 그리고 건물을 신축을 해. 건물을 신축한다 이 말이지. 나중에 여기다가 뭐냐면 이때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된다? 여기 한번 봐봐. 공동저당을 잡기 전에 봐봐. 여기 공동저당을 잡기 전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랬어? 동일했죠. 자, 지금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왜요? 건물이 뭐가 됐으니까 철거됐죠. 그럼 구조가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나대지의 저당권만 있죠. 맨 끝에 일괄경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다시 암기에 다시 봐봐. 건물을 공동저당 설정하고 나서 철거 후 신축. 다시 뭐라고? 공동저당 설정하고 나서 철거 후 신축. 결자 한번 봐봐. 거기 2번. 토지와 지상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그대로 또 어디로 보냐.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겼어요? 자, 이제는 뭐를 보냐면요 자, 오른쪽에요 63페이지 맨 위에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라고 돼 있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다 여기까지. 이거 지금부터 봐. 1번. 항상 뭐죠? 봐봐. 항상 뭐라고 그랬어? 법정이상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되죠. 오케이. 그 하나만 딱 알면 돼요. 그 하나만. 자, 1번.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함께 을에게 매도됐다. 함께. 그럼 봐봐. 이 말이죠. 이 말 봐봐. 이게 봐봐. 토지와 건물을요 한꺼번에 을한테 팔았어. 근데 을이 땅만 등기하고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어. 그럼 우리 아까 법정이상권을 뭐가 법정이상권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라다가 동일하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대지는 등기했죠. 건물은 등기 안 했어.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이 말이지. 만약에 갑의 거면은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거죠. 갑의 것이 아니고 을의 것이면은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내 땅 위에 내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건물하고 토지의 소유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여기 등기 안 했죠 이 사람. 등기 안 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이 건물을 갑의 걸로 본다, 을의 것으로 본다. 누구 것으로 본다? 여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걸 사실상 소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소유. 매매계약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금은 지급하고 물건은 내가 넘겨받았는데 아직 등기만 없어. 등기만. 나를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라고 한다고. 알겠죠?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이렇게 사실상 소유. 그러니까 을로 똑같은 거죠. 을로. 알겠죠? 뭐로 똑같아? 을로 똑같으니까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공유 지분이에요. 자, 공유 지분. 자, 세 개 봐봐. 아까 이런 말 했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야. 전원의 동의. 자, 봐봐요. 공유하는 갑하고 병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 신축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문제예요. 신축이죠, 처분이죠, 전원의 동의죠. 이렇게 세 가지. 자, 여기서 문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기억. 자, 니은.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축했다. 이꼴 불법 건축물.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기억 봐봐. 기억은요, 이런 거예요. 봐봐요. 봐봐. 이렇게 공유하는 대지 위에 갑악을 하고 공유하는데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을이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요. 자기 지분만 병한테 팔아. 병한테 이렇게. 병한테 막 지분만 팔아. 지분만 이것을 지분만 처벌했다. 지분만 을의 지분만. 그럼 법정이상권 안 돼. 법정이상권 안 돼. 그럼 봐봐요. 거기요. 1부 기억. 지분만 매도 지분만. 그럼 맨 끝에 법정지상권은 뭐 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다. 지분만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럼 디귿 봐봐. 디귿. 그럼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죠? 디귿은 봐봐. 이건 말을 읽어야 돼. 말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봐봐요. 여기 봐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데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여기요, 갑이 가지고 있고 갑하고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죠. 공유하니까 대지가 분할이 돼요. 분할이 돼서 을이 단독 소유가 돼. 을이 단독 소유.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 토지가 경매가 돼. 경매가 돼서 병이 단독 소유가 돼. 병이 단독 소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건물을 뭐가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죠. 이 말을 이렇게요. 그럼 봐봐요. 대지가 분할되거나 대지가 경매가 돼서 제3자가 뭐가 한다? 단독으로 소유하죠. 그럼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인정이 돼. 왜 그러냐? 여기 봐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을이 동의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죠. 했는데 자기가 단독으로 분할했죠. 단독으로 소유됐죠. 그러면 자기가 건물 지으려고 했고 자기가 분할받아서 단독 소유가 됐죠. 그럼 건물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고 자기가 건물을 지으라고 허락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인정돼. 여기는요, 건물이 지금 봐봐. 이게 지금 공유자 중에 건물 공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의 소유자죠. 결국 토지와 건물이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지가 경매가 되죠. 법정이상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말로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말로 하는 걸. 그럼 봐봐요. 이거 보면 건물 부지의 공유자들이 여기죠. 여기 부지의 본유자들이 대지를 분할하여 한 사람의 단독 소유.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을 읽어봐봐. 대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로 인하여 단독 소유가 됐다. 법정지상권. 그럼 밑에는요,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 여기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 알겠죠? 건물의 소유자는 뭘 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을 지금 읽어야 되겠죠. 말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여기 봐봐. 우리가 그러면요, 돈 빌려주고 저당 잡으면 저당권이죠. 근데 돈을 빌려줘. 봐봐. 토지에다가 여기 지금 3번은요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돈을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해. 가등기. 그걸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그럼 이런 만약에 뭐에 가등기 하죠? 만약에 갑의 땅에다가 돈을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 했는데 갑이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이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를 해요? 본등기 하죠. 본등기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에다가 돈 빌려주고 가등기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아니다? 아니다. 건물이 있었으면 뭐다? 법정지상권. 그걸 얘기해.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가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죠. 뭐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4번 봐봐요. 4번은 뭐냐? 4번은 여러분요,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쓴다? 상호명의신탁. 4번에다가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상호명의신탁 했어요? 여기 봐봐요. 봐봐. 여기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땅이 너무 커가지고 땅이 안 팔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땅을 이렇게 나눴어. 여기는 A한테, 여기는 B한테 팔았어. 먼저 분할이 돼가지고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토지를 분양을 했어. 토지를 분양을 했어. A하고 B한테. 그럼 이 땅 누구 거죠? A. 이 땅 누구 거죠? B.
각각 다른 사람 거죠. 각각 다른 사람, 무슨 말 알겠죠?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각각 다른 사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도 각각 몇 개가 있어야 돼?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등기부하고 좀 연결 좀 해봐. 알죠? 부동산 1등기잖아요. 토지가 몇 개예요, 지금? 그럼 등기부 몇 개? 2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등기부가 1개밖에 없는 거예요. 1개. 맨 처음에 놓고다 이게 갑의 거였는데, 갑이 지금 땅을 나눠가지고 팔았죠. A하고 B하고. 그러면 등기부가 2개가 되는데, 2번 A가 3분의 2, 그 다음에 B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등기부가 2개다, 이렇게 1개다 이 말이죠. 이 3분의 2하고 3분의 1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무슨 등기? 공유 등기라고 한다. 무슨 등기? 공유 등기. 공유 등기라고 해요. 공유 등기. 이걸 공유 등기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여기 누가 있죠? A하고 뭐가 있죠? B죠? 근데 A하고 B는 공유가 아니고 각자가 소유자잖아, 각자가. 이걸 뭐란다? 아파트를 뭐란다? 아파트를 구분소유라고 그래. 아파트는요, 건물 하나인데 닭장처럼 칸막이 해가지고 한 집씩 소유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소유한다고 구분소유라고 한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은 땅이 나눠져가지고 따로따로 샀으니까 구분소유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가 2개가 아니고 1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인 것처럼 취급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만은 두 사람들은 여기는 무조건 누구 거다? A. 여기는 무조건 누구 거다? B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토지에다 자기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어.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다? 동일하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달라진다. 동일하다 달라진다.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 그게 바로 4번이다 이 말이죠.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죠.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중 갑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특정 부분, 여기는 A죠. A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의 건물이 졌다. 특정 부분의 건물을 지출했다. 이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이 말이에요.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란 말이죠. 인정된다. 아까 우리 5번 했어. 위에서 5번은 알겠죠? 6번 봐봐. 6번은 이거죠. 이거 봐봐. 여기 봐봐. 거기 봐봐. 건물의 전세가 있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이 말이죠. 거기 뭐라 나왔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이란 말이 뭐죠? 대지 양수인이다. 대지를 땅을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뭐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뭐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지금 봐봐요. 여기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하지 않았지만 아직 여기 몇 개 빠져 있지만 아무 관계없이 이 말만 가지고도 보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여기 있는 거 지상권 성립 여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면 다 무슨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걸 찾는 게임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법정이상권, 동일하지 않으면 법정이상권이 아니고 법정이상권이 있으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이상권이 없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만 묻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뭐죠?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글을 읽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안 한지 그거 찾는 게임이잖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쉽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또 하나? 왼쪽 한번 봐봐. 왼쪽 62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 62페이지 62페이지요. 맨 왼쪽에 보면 뭐라 나왔죠? 이건 관습상 법정이상권이죠. 제목이 맨 위에 관습상 법정이상권이죠. 관습상 법정이상권 뭐야? 여기 봐봐. 관습상 법정이상권은요, 기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 줄고 줄고라고 그것을 뭐라 한다? 처분 당시 1번 처분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이래 기소가 돼 있죠. 여기요. 근데요 오른쪽 봐야죠. 오른쪽 맨 위에. 맨 위에 1번요.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 거기 줄고 그걸 뭐란다? 처분 당시 등기해 줄 때 이 말이야. 등기해 줄 때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정기해 두면 더 하면 되니까 2번요. 맨 끝에요. 원시적이란 말이 뭐죠? 처음부터 이 말이죠. 처음부터 동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처분할 때만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죠. 3번요. 아까 말했죠. 그때 건물 어떤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지상권이 부정되는 거 언제 부정되어 있어? 토지와 건물이 다르면 부정되죠. 한번 봐봐요. 타인 소유 대지의 건물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원인무효야. 원인무효란 말은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5번 강제경매. 여기 봐봐. 아까 우리 강제경매 했죠? 봐봐, 여기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어. 언제부터? 저당권. 가압류, 압류 언제? 가압류. 그냥 압류면 언제? 압류. 그래서 봐봐, 1번 압류나 가압류 이전의 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이전의 저당권이죠. 그럼 언제부터 동일해야 돼? 가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돼. 알겠죠? 언제 기준으로 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니은은요, 가압류가 있고 본압류가 됐다. 가압류가 있고 본압류. 니은은 그럼 언제부터 동일하다? 가압류를 기준으로 동일하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처분 당시죠. 처분 봐봐. 처분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여기 다 들어갔죠. 여기 있는 거. 처분 당시 매매 줄 박스에 줄과 강제 경매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임의 경매는 366조 이렇게. 임의 경매는 무슨 경매는? 임의 경매는 366조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여기 봐봐.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행사 된다 안 된다. 암기에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요 2번하고 3번하고 그게 맞죠? 자, 4번은요 3번 봐봐.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특약 동의하면 특약이 됐어요. 임의규정 이렇게. 임의규정. 그래서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봐봐요. 여기 봐봐. 3번은 지상권 있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그게 3번이 그거예요. 3번. 지상권, 대지상에 건물만 매수했어. 그런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4번의 1번은요. 우리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요? 여기 이제 다 끝났죠, 이제. 그럼 여러분요,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지상권은 양이 많죠. 알겠죠? 뭐 지상권은요, 이 정도 했으면 이것은요, 거의 진짜 농담 아니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정도 쓸 정도 수준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실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실무하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오는 거죠.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를 한다거나 집을 거래한다 그러면요, 그냥 이걸 모르면 이걸 못하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보는데 봐봐요. 두 가지만 봐. 지금부터 두 가지만. 여기 봐봐. 우리가 이렇게 병이 있죠. 병이 있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지금 지상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지. 등기 없어도 지상권이죠. 등기 없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자는 등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있어. 누구한테 대항력이 있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가 또 팔렸어. 누구한테 팔렸죠? 정한테 팔렸어. 정한테. 토지 양수인한테도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로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거기는요, 2번 한번 봐봐. 2번. 4번에 2번. 뭐라 나왔죠?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뭐 없이?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한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지금요, 지상권이 있는데 지금 뭐가 옮겨간 거죠? 지상권이 있는데 뭐가 옮겨간 거야? 토지 소유자가 옮겨간 거죠. 토지가 옮겨간 거죠. 자, 2번 봐봐. 이번에는 건물이 옮겨가는 거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건물.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죠. 병이죠. 병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갑이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은 뭐 때문에 지상권이다?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요, 이렇게 병으로 바뀌잖아요. 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요. 여기는 병의 땅이죠. 병의 땅에 있는 이 지상권도요, 지상권도 누구한테 바뀌어야 돼요? 지상권도 정한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지상권이 다 있어. 없으면 처음부터 건물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건물을 팔고 싶어? 건물만 파는 사람은 없어요. 건물을 팔 때 당연히 모두 같이 따라간다? 지상권도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이런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해 볼게. 만약에요, 집을 샀어, 집을. 갑일한테 집을 팔았어. 집 샀죠? 오늘 잔금 줬어. 잔금 주면은 등기 서류 받아오죠? 그러면 등기 언제 해? 오늘 당장 등기해요? 오늘 당장 등기 신청해도 며칠 있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지고 갑일한테 전화하죠. 혹시 당신 등기했어요? 아, 아직 바빠가지고 등기 못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그러면 소유자네. 오늘 나 이사 갈 테니까 너 나가시오.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되죠. 등기는 일정한 시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정은 갑한테 건물을 살 때 건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도 같이 넘겨받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장 중요하니까 건물을 먼저 등기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상권 아직 등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죠. 법정의 사건은요, 취득할 때는 갑이 등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정한테 처분할 때는 정한테는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등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지금은 지상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아직은. 언제 지상권자가 돼? 등기해야 지상권자죠. 그런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건물은 등기했던데 지상권도 등기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정이 뭐라고 그래? 바빠서 못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이 저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지금 당장은 정이 등기가 없어도. 알겠죠? 어떻게 한다? 정은 갑한테 빨리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등기를 받아서 등기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요 3번의 기억 봐봐.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줘야 돼. 니은 간섭 업전사건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어.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당초의 지상권자에게 유보돼. 당초 지상권자가 누구죠? 갑에게 있고 정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죠. 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써봐 거기. 아니 나도 이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지위에 있는 자.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누구죠? 여기로 보면 정이죠. 정은 이 말이죠. 정은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맨 밑에 4번 봐봐. 4번 봐봐. 그런데 봐봐. 이 건물에 저당이 잡혀가지고 건물이 경매가 됐어. 건물이. 우리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경매는 등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경락인이죠. 만약 이 사람이 경락이면 건물도 등기 없이 경락받고 지상권도 등기 없이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 지상권도 당연히 동그라미 당연히 두 번째 줄 당연히 등기 없이 취득한다. 당연히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앞에 페이지 60페이지 한 번 더 와. 이제 다 똑같으니까 60페이지 한 번 더 오면 거기 뭐라 돼 있죠? 4번 봐봐. 4번에서 하나가 안 했어. 하나 뭘 하느냐? 4에 4 안 했어. 이미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수와 다른 경우에 4에 4 동그라미 4번 법정 지상권을 가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해서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요, 이러면 다 똑같아. 나머지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봐봐. 여기 우리나라 법정상권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죠. 뭐다? 첫 번째 건물의 전세가 있기 전에,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수가 동일해야 돼.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뭘 해야 돼?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이요, 올해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오는데 14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 다음에 뭐냐면 공동소유하고 법정지상권이에요. 알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데 그걸 오늘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려운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 앞으로 실무에서 수도 없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실무하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남항주 보면 토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려면 뭘 알아야 돼? 공동 지분하고 뭘 알아야 돼? 법정 이상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중개하기는 아주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경매를 할 때도 경매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있죠? 둘 중 하나야. 경매에서 돈 벌었다. 첫 번째 뭐다?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겠죠? 유치권을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 그런데 유치권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배우는 이 공동 소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법정 지상권,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데 별것 아니죠. 큰 틀을 잡으라 이 말이죠. 큰 틀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요, 나 어디 가니? 남한교 호평동 가려는데 호평동에 100-2번지를 가. 그럼 처음부터 100-2번지를 찾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어디를 들어야 돼? 남양주시 호평동은 들어와야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일단 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안에 들어가서 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법지상권은 뭐다? 일단 토지나 건물에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건물에 전세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 하나 아니에요. 이때 저당권은 몇 번을 기준으로 한다? 1번을 기준하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다 가등기 할 때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할 때 건물이 없었다. 법정 지상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동일한 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명의 수탁자는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남의 땅에다 지어서 남의 땅에다 수탁자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 한마디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이 말이구나, 이걸 하면은 0.5초 만에 끝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